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3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3부도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2부, 3부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0시 정도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입장을 하셔서 혹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인증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톡하는 상담소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전문가님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 고민들을 토대로 저희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상담 내용 어떤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세니트 올라와 있네요. 네, 매수가 2,36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2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종가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세니트 같은 경우에는 0.22%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전거래 대비 5원가량 올랐네요. 2,27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세니트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세니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시면은 뭐 스테인레스 철판 그리고 종속회사로는 레미콘 제조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뭐 철강 업체 그리고 뭐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건데 약간 이 업종에 관련된 회사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대놓고 이름에 써 있어요. 네. 무슨 철강, 무슨 제강 네. 이렇게 무슨 스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철강 업체들이 약간 그런 게 되냐라고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상장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명도 안 바꾸고 되게 네. 오래된 거죠. 그래서 약간 촌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이 세니티 같은 경우는 이름도 되게 세련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요. 네. 네. 누가 보면은 철판 업체, 뭐 그러니까요. 스테인레스 강판하는 업체인가? 앙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 시장에서 철강 테마 이런 게 불 때 이런 종목이 소외가 된다라고 네.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번에 철강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못 가는 모습, 이 종목 보유자분들은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종목들 약간 철강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박혀 있어야 네, 그렇죠. 더 세 보이지 않아요? 철강 관련주들 오른데 근데 사면 철강 이러면 얘는 완전 철강 관련주구나. 그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찾다가 되게 소외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네, 현대시멘트 막 다 네. 시멘트 무슨 아세아 시멘트 막 이렇게 그쵸. 탁탁 붙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그런 부분이 없다. 회사 시총도 되게 작아요. 보시면 1,000억 이하 종목이고 네. 지금 보시면 진입가 부분 거의 부분인데 저 같으면 약간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2,200원 부분을 약간 깨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만약 이 종목을 장기성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봐드릴게요. 약간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많아요. 네. 지금 55%입니다.
그리고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이 시총도 비하면. 네. 그러면은 시장에 거래되는 유통 비율이 적다, 품절주다. 급등이 나오면 팍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간 하락세가 나오면 내 물량을 팔 수도 없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생각보다 높다고 저는 느낍니다. 비중 20% 정도면 많아요. 이런 네. 호재가 별로 없는 종목에 그리고 비중도 20%다. 그리고 품절주까지 이런 종목 물리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마지노선은 2,200원 부근까지 보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그냥 차근차근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지금 손실난 부분이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시장의 다른 종목도 수익 날 게 많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철강 관련주였으면 진작에 더 올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은 테마의 시세를 못 받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니트는 월요일부터 비중 축소 그리고 2,200원 만약 깨질 시 비중 전량 손절하시고 다른 네. 종목 제가 더 좋은 종목 드릴게요. 네. 네. 이런 종목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낫다.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2,200원 손절 라인 정해 주셨고요. 조금 월요일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세워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올라와 있네요. NFT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매수가 12,400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비중 15% 두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2.90% 상승을 했고요. 1,6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장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NFT 메타버스 광풍이 불 때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냥 휴대폰 소액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 중개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NFT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고 여기만의 강점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약간 미술품 그리고 막 스포츠 선수, 네, 네. 약간 디지털 아트, 엔터, 럭셔리 분야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K 옵션이나 뭐 서울 옵션이나 네네. 약간 그런 분야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작년에 선수 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FT 테마가 불면 재차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버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락이 나올 때, 저 같은 경우, 이 매수를 언제 샀을지가 궁금하네요. 이때 사서, 이때 하락 때 못 팔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때 사셨으면 참 좀 잘못 사신 부분이다. 예, 라는 생각이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 잘 버티신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테마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NFT 작년에 핫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더 아마 핫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더 핫할 삼성전자랑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SK에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부분도 블록체인 사업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뭐냐? 블록체인 사업이 뭐 비트코인 그리고 NFT 이런 쪽 사업입니다. 근데 SK란 대기업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네. 대기업은 되게 빠를 것 같죠. 사업을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되게 느려요. 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들어가요. 네. 왜냐면 보셨잖아요. 지금도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로봇 회사들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 전부터 계속 어. 야금야금 커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젠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모습. 거의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 라인이 많다. 그쵸. 중소기업은 결제 라인이 작은데 네. 대기업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NFT 이런 부분,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점차 진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빠르면 상반기 안에 진입가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게임주를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게임주를 왜 얘기했을까요? 뭐를
게임주가 네. 이제 메타버스의 네. 시작이라고 아, 보고요. 저는 네네. 게임주가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네. 다음에 메타버스 NFT라고 보는데요. 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게임주 오르고 메타버스 그렇군요. 오르고 네. NFT가 올랐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NFT도 부각을 받을 거다. 게임주부터 받고 그 다음 메타버스 NFT. 하지만 이게 작년에 그랬지 이번 연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네, 순서가 바뀌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물린 거 그냥 아쉬워하고 들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8,500원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비중을 축소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때 물어보세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번 연도 안에는 한 번의 상승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작년처럼 이렇게 광기의 시대 네.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 이 정도 부분까지는 14,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이 자리까지 올 경우 8,500원까지 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때 한번 추가 매수인지 비중 축소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에 14,000원부터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와 NFT가 가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아세아 재즈가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50,061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 하락을 했고요. 44,400원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종목도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 재지잖아요. 네. 재지 업종이 왜 올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인기 업종인데 왜 올랐을까요? 작년에 되게 핫했어요. 맞아요. 택배 사업이 굉장히 맞습니다. 되면서, 맞습니다. 네, 택배 사업이 되게 많아지면서 네. 이 골판지 업계들의 거의 호황, 맞아요. 골판지가 거의 금판지라고도까지도 얘기 나오면서 되게 큰 상승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골판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박스 하나. 얼마 정도 할까요? 큰 박스 같은 경우에 네. 우체국 가면은 1,000원 넘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박스 하나에. 요새 진짜 비싸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 실적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왔어요. 네, 매출액도 보시면은 되게 놀라는 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매출액은 많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네. 이게 뭐냐?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런 부분이 뭘까요? 시장의 가격을 전가했다. 네. 나 물량 없으니까 니네 더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 거야. 사지 않을 거면 말어. 네. 이거예요. 네, 매출액은 500억밖에 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600억이 늘어났어요. 네. 이 말은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게 퍼센트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약간 호황성을 띄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네. 근데 이번 연도 또 어때요? 택배 골판 많이 시키지 않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시키죠. 코로나 이번 연도 작년보다 더 심해졌어요. 네, 새벽 배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상반기 실적까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때까지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와주는 모습으로 주가를 한번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상반기 실적이 나올 때 4월쯤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때 부분에 나온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리오프닝인데도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시키네. 저는 많이 시킬 거라고 봐요. 저는 조금 뭐랄까 쿠팡의 노예가 된 맞아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택배 관련 이 골판지 업계들은 약간 호황을 볼 것 같다. 이번 연도도 네. 사람들은 이 빠른 배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길들여지고 좋아지고 편해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 주냐 그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네. 자리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떻게 됐죠? 주가는 쭉 하락이 됐어요. 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을 지나서 이제 삼중바닥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제일 두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를 깨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심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바닥을 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요. 3만 원대. 네. 약간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실적은 좋을 거다. 근데 주가는 방향성은 모른다. 다시 한번 테마가 불어야 되는데 요즘에 리오프닝이 좋지 약간 코로나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4만 원 깨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다. 네. 4만 원 깨고 그래도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딱 이틀 정도만 더 생각을 하세요. 4만 원 깨고 거기서 2%더 하락하던가 아니면 이틀 정도 동안 어느 정도 횡보가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모습도 안 나온다 하면 그때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잘라요. 그리고 저한테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 주세요. 저 마이너스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열심히 더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세아 재즈까지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있으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헨즈 올라와 있습니다. 6,033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5% 두고 계시네요. 종가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0.90% 하락을 했고요. 5,53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헨즈 종목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데요. 모헨즈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모님. 모헨즈 같은 경우에 오늘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네, 되게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충남 지역에 레미콘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네. 레미콘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뭐 시멘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왜 충남 지역이라고 단정을 지었을까요? 그 지역에서만. 레미콘이라는 네. 게 우리 차 길에서 보셨죠? 그렇죠. 돌면서 가죠. 네. 왜 돌면서 갈까요?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이게 하고 있는 오래되면 굳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역 기반이에요. 그렇군요. 그 건설 현장이나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오. 레미콘을 쓰고 싶어 하지. 네. 그렇겠군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마다 이렇게 거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충남 지역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설 건자재 관련주죠. 네. 네, 건설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거의 시장을 건설 중에서 지금 핫한 거는 약간 도시재생이랑 약간 중소형 건설사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형 건설사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되고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언제 틀지 모른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건자재 딱 봐도 어떻게 돼요? 대형주, 중소형주, 도시재생 이렇게 네. 내려가면 식총이 어떻게 되죠? 시총이요? 네. 같이 따라가는. 내려 네. 대형주는 높고 중소형주는 작고 작죠. 계속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네네. 이 말은 뭐냐? 대형주는 천천히 오르는데 이런 중소형 건설사는 한 방에 팍 올라주고 한 방에 도시재생은 오르네요. 더 팍 올라주고 오. 이 건자재 같은 거는 오를 땐 더 급격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모헨즈라는 회사가 대주주 지분도 어느 정도 괜찮고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평단가도 6,000원 부분이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보자. 네. 이 정도까지는 여기가 매물대예요. 지금 이 정도 부분이 이 정도의 6,000원에서 한번 저항은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를 다 이제는 나온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평선을 다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한 진입가까지는 재차 상승이 있을 거다. 네. 이 종목도 뭐 한번 시세 충남 지역이니까 충청도 관련 이슈가 나오면 급격한 상승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레미콘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의 거를 못 갖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헨즈라는 회사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들고 가시는 게 괜찮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저는 이 모헨즈 제가 일전에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종목. 네. 근데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제가 이때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손절가도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4,000원 부근. 4,000원까지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 부분까지 기다리면 그 부분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재차 상승할 것 같고 6,000원 부분에서 비중은 절반 털어내시고 나머지는 7,000원까지만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4,000원 라인에 대한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참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넷마블 올라와 있네요. 게임주가 또 올라와 있는데 매수가 15만 1,3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두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종가는 0.45% 소폭 밀려났고요. 10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손해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는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게임을 이끄는 3N, 네.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있는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는 게임보다는 투자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요? 네, 하이브도 투자해서 대박 나고 뭐 오. 카카오뱅크도 투자해서 대박 나고 막 그렇군요. 거의 투자 회사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게임이나 요즘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의 파급력이 좀 떨어졌다. 네. 넷마블 이름 자체로 나왔듯이 마블 관련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협약을 많이 해요. 마블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네.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유통을 많이 해서 어.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약간 저는 조금 꺼림직스러운 게 뭐냐? 얼마 전에 CJ 이슈가 있었죠. CJ에서 네. SM을 그렇죠. 인수를 할 거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나요? 넷마블 지분을 좀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이 말은 뭐예요? 어, SM이랑 넷마블이 있는데 네. 너보다 얘가 그러네요. 낫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어. 뉘앙스가 나오자마자 좀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시장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 중에 얘를 택했네? 그럼 얘는 별로네? 그럼 빠져요, 시장은. 네. 객관적. 그리고 SM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넷마블도 똑같아요. 메타버스 NFT 관련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은 나올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네. 3M, 네. NC, 넥슨, 넷마블 네. 이 중에서 저는 넷마블이 가장 매력도가 적다. 메타버스 어. NFT 관련해가지고 네. NC는 뭐가 있냐? 리니지가 있어요. 리니지 그렇죠. 네. NC는 P2E 규제, P2E 규제만 풀리면 네.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P2E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최강의 IP, 직접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건 NC라고 생각하고 네. 넥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코인 사업이나 부분을 되게 관심을 많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넥슨은 저는 좀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선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뒤처졌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 게임 중에서는 넷마블을 저는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하락한 모습이 좀 커요. 지금 거의 15만 원부터 거의 10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요. 근데 대형주는 결국엔 가요. 근데 네. 넷마블은 좀 천천히 갈 것 같고 NC나 뭐 NC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C 갈 때 넷마블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은 목표가는 전 진입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네. 진입가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 만약 올 거면 꽤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하반기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늦으면 이번 연도 하반기고 만약 손절가는 이번에 10만 원 깨지면 10만 원 깨져서 9만 5천 원 부분 9만 5천 원까지만 생각하시죠. 네. 이 부분까지 오시면 진짜 비중 줄이고 가져가시고 다른 게임주로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넷마블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KMW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57,62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47% 소폭 올랐고요. 32,1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KMW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KMW 이 테마는 5G예요. 네. 5G 테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G. 네. 5G 테마.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해요. 우리 핸드폰에 다 5G 그쵸? 되죠? 네. 그러면 이 테마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기대감이 그 말을, 별로 없다. 네, 하려면 끝물이 아닐까 네, 싶은 맞아요. 얘기를 주가도 하고 싶었는데, 똑같아요. 네. 이 5G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더 많은 상승이 나오지 네. 하기 전에 많은 상승이 나오지 막상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가는 좀 그러네요. 빠진다. 네.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을 못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19년도에 좋았죠. 5G 왜 좋았냐? 5G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때는- 증설을 해야 되니까 네. 부품도 팔고 장비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가 5G 관련해가지고 미국 수출도 이렇게 이뤄내고 이런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삼성전자가 거의 혜택을 많이 보고 다른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우리나라 업체보다. 그래서 저는 5G가 테마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가긴 갈 거예요.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5G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메타버스가 뭐죠?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인데 버벅거려요. 버퍼링이 걸려요. 이거 내 VR을 끼고 이렇게 맞아요. 보는데 한 박자 느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야? 그죠. 안 아, 하게 눈 아파 되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가 나온다면 실감나게 볼 수 있다. 그게 모태가 되는 게 5G인데 네. 5G는 솔직히 말해서 좀 테마성으로 좀 별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손절가를 잡아주는 게 아까도 이런 자리예요. 그냥 이런 자리 오면 팔라고 하는 게 숨 2번 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팔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많다. 저도 뭐 손절이라는 거 하죠. 손절가를 터치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한 이틀 생각합니다. 네. 이틀 동안 반등이 안 나오면 접자. 음. 그렇게 딱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손절가는 지나서 끝없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2022년 매출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작년에 적자인데 이번 연도도 뜻밖의 뭐 호재나 이런 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생각보다 시총은 높아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총은 높습니다. 네. 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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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넘어가는군요. 주식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년도 때 가격 이때가 어떻게 보면 맞다고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매출액이나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이뤄졌다 5G로 인해서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좀 가감해질 필요가 있고 저는 3만 원 이탈 시 이틀 생각하시고 손절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네. 만약 진입가가 내년 이 회사가 다른 신사업이나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면 저는 가져가겠는데 이 5G 관련해 가지고는 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5G가 다시 한번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럴 네. 때 메타버스가 됐는데 느려서 못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슈가 나와야 돼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 5G, 6G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테마는 끝났고 그다음 6G 뭐 이런 걸 생각하자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KMW 전략 확인해 주셨습니다. 3만 원 라인 이탈 시에 좀 이틀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과감히 좀 접는 전략을 좀 세워 주셨고요. 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올 경우에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또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올라와 있습니다. 넷마블에 이어서 또 게임주가 하나 나왔네요. 매수가 15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두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4.38%, 4% 밀려났네요. 102,6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시장을 배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코인으로 인해서 만든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P2E 게임이 대박이구나 이거였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까보니까 코인을 팔아서 돈 벌었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약간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는데 네. 이때예요. 이때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을 때 있죠. 이때가 네. 바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시장을 배반한 부분. 네.
이 회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했던 회사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카카오. 카카오. 네, 카카오도 이런 주주 친화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제 위메이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네. 그 모습이 뭘까요? 게임 업계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수익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좋은 게 시장의 선전성 그리고 네. 코인, 위믹스라는 코인에 이 P2E 게임하는 사람들의 약간 대중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선점할 수 있겠다. 플랫폼을 만들면 이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되는데 위메이드가 꿈꾸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다른 좋은 게임들을 자기만의 플랫폼으로 넣어서 거기서 자기는 코인만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뭐 회사한테는 긍정적인 호재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근데 저는 위메이드가 이제는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어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인수를 했던 모습도 나오고요. 예, 그러면서 점차 게임 같은 사업도 발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회사는 발전을 할 거다라는데 아직까지 좀 보여줘야 돼요. 이 메타버스 P2E가 가려면 위메이드가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엔 그 생각이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새로운 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다. 그래서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노란 톡방에서 진입을 한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주. 네. 게임주 좋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고 있는 종목이 컴투스랑 넥슨GT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넥슨GT는 수익으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컴투스 홀딩스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게 좀 장기적으로 볼 거다. 게임주는 네. 되게 무겁고 천천히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게임주랑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나왔죠. LG 엔솔이 그렇죠. 올라가면서 그 다음 관련주 이제는 게임주들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위메이드 관련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네. 지금 이제 P2E 관련해 가지고 제일 기댈 거는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게임주들 초대박 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권이 안정화되고 나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이 P2E 같은 거는 한 1년 정도 해외 시장을 지켜보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검토할지 안 할지 하는 게 낫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P2E 이슈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 되면 약간 1년 좀 지나는 모습이고 외국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이슈 가지고 이 종목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10만 원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안 나오기 싫다. 여기서 우리 놀자. 그다음에 좋은 호재 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상승하자라는 게 주가의 신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탈하면은 또 암울해져요. 여기 이탈하면 8만 원까지예요. 8만 원까지인데 그 전에 고민을 할까 말까 보다는 저는 그냥 들고 가자. 비중도 10% 정도니까 추가 매수 자리도 한번 제가 봐드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한 11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네, 차라리 높았을 때 사는 게 나아요. 네. 12만 원 정도 때 추가 매수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네. 들어가자라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15,000원, 15만 원. 이 자리가 이제 정리할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까지 전략 짜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또 이어서 남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네, SBS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5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0.12% 일단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41,8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네, 이 종목도 일단 5만 원 선에서 사셨네요. 비중은 5%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SBS 같은 경우도 작년에 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네. 이런 IP, 네. 이런 지적재산권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SBS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였죠? OTT 관련주들의 넷플릭스,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영화관을 못 가고 집에서 보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 영상 콘텐츠주들의 상승세가 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SBS 저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사내 맞선이라고 들어가시나요? 맞아요. 그거 대박 보시나요?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몰아봤는데 네. 이거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어제 봤어요. 스튜디오 S라고 네. SBS 자회사 거기서 그래요? 만들었습니다. 네. SBS가 그렇구나. 이제는 자기만의 네. 이제 이런 드라마, 영화,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까지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사내 맞선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보는데 스튜디오 S라고 나오길래 네. 궁금해서 검색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이 종목 물어보시길래 네. 갑자기 사내 맞선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재밌나요? 김세정 너무 이쁘죠? 갑자기 얘기 나왔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뭐 순위권에 네, 들고.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드라마 제작 환경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넷플릭스가 오고 난 뒤로. 왜 좋아졌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기존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대박이 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쵸. 하이 리스크예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 줄게 만들어 주라. 맞아요. 그러니까 선입금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대박은 안 되지만 이젠 이 시장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넷플릭스가 또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이 S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컨셉을 잘 잡았다. 왜냐하면 음. 공중파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주가는 올라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얘만의 무기를 만들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 음. 이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저는 좀 장투로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BS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영상 콘텐츠가 나온다면 불 걸로 보고 있고 차트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암울해요. 지금 바닥 구간을 다시 잡고 있다. 이 5만 원과 이 3만 5천 원 부분, 이 부분에서 약간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약간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 한 번에 물타기는 괜찮다. 추가 매수는 괜찮다. 왜냐? 비중이 5%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네. 추가 매수 타점은 제가 시장을 보면서 노란 톡방에 계신다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네. 네, SBS 전략 다 마무리 되신 거죠? 네. SBS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 타점은 또 톡방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한컴 라이프 케어 들어가셨습니다. 진입가 13,000원이고요. 비중 10%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0.98% 상승을 했습니다. 7,23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할 때 들어가가지고 끝없는 하락이 나왔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반토막까지 한번 나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한컴 라이프 케어가 쉽게 설명하면은 마스크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방진복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네. 안전장비 이런 부분도 하는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이슈가 돼야 되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네. 이 종목이 다시 오르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오를까?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다시. 네, 맞습니다. 되나요? 코로나가 다시. 또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화학 전쟁이 나와야 돼요. 생화학 전쟁. 그러면 네. 여기가 이런 장비나 이런 마스크, 그쵸? 산소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이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최악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이 주식을 산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가격대야 괜찮죠.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저는 뭐 한컴 그룹을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해요. 한글과 그래요? 컴퓨터 그룹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컴 이 라이프 케어도. 네. 근데 왜 안 좋아하냐? 좀 이 한글과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IT. 그쵸. 맞죠? 근데 마스크나 안전장비래요. 그러게요. 네. 뭔가 되게 이런 거 매치가 안 됐네. 네, 네. 제가 좀 싫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회사입니다. 자기만의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끼워야 부분을 돼. 한다. 야, 그런 거는 약간 주가를 살 때 좀 음. 보지 말아달라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잘하는 거, 대기업 같은 건 상관없어요. 왜냐?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좋은 인력들도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약간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약간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느끼면 그런 종목들은 약간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이건 손절도 하기도 너무 힘든 구간이고 네. 비중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10,000원 부근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어요. 하락세 이렇게 나오고 상승했죠. 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하락세 나오고 상승을 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락, 바닥 다지고 한 번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000원 부근이 될지 9,000원 부근이 될지는 거의 9,000원까지는 9,3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꺾인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미련 없이 털어내는 게 낫다. 예. 손실이라도 그때 털어내고 다른 종목이 낫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룹 차원에서도 이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거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IT가 전문인 회사가 이 마스크나 안전장비 이런 게 잘 팔린다고 해서 회사에 이득되는 게 없습니다.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컴 라이프 케어까지 확인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이트 진로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36,500원이고요. 비중 5%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 1.07% 떨어졌고요. 37,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비중은 이 종목도 많지는 않은데요. 하이트 진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이트 진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독점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고 1위 업체죠. 그렇죠. 네, 소주는 뭐죠? 참이슬? 네, 맞습니다. 참이슬입니다. 네. 네, 바로 그 회사예요. 바로 그 회사인데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요즘에 이 소주값 인상이나 맥주값 인상으로 그쵸. 약간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한번 올린 가격은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소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세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요즘 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해외에서 소주가 인기가 그래요?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서 재밌게 소리로 네.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전 술은?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맥주겠죠.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나라 소주예요. 진짜요? 전 네. 세계적인데요? 네, 우리나라 소주가 전 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처음 정도예요. 알았어요. 오. 네, 몰랐죠? 네, 네, 당연히 거- 맥주일 줄 알았거든요. 참이슬이 제일 많이 팔리는 오, 술입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파는 것도. 중국 가도 많고 요즘 동남아 가도 많고 되게 한류를 타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술도 이제 K 네, 술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제 매출액도 어느 정도 증가도 했어요. 음, 네.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제일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근데 이번 연도에는 바로 뭐냐?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죠? 소주 값 인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그러겠네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비중 5%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종목은 저도 한번 들어가고 싶네요. 솔직히 그래요? 노란 톡방 분들이랑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서 들어갈까 생각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거 제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뭐 마스크를 이제 벗고 하면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네. 화장품 피부 이쪽으로 엄청 좋으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엄청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굳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그 이쪽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쪽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리오프닝 이제 엔터주 한번 수익 났고 이제 네. 여행주 났고 이제는 저는 약간 옷 사러 가야 되니까 아. 의류 업종을 해서 이걸로 수익 봤을 때는 이걸로 네. 우리 다 같이 옷을 사러 갈까 아. 한번 그 관점으로 어.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익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류 관련주 좀 지켜볼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어. 신성통상을 차라리 그냥 전고점 돌파하고 그냥 사버릴까 네. 말까 이거 사서 옷 사러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의류 관련주도 괜찮고 이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 멘트보다는 장기적으로 돌고 가셔 보세요. 네, 실적까지. 네. 왜냐하면 소주가 인상을 진짜 잘 안 해요. 근데 되게 이번에 파급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나오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낫다. 네, 이거는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관계상 하지 못한 상담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도 진행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시는 시황에 대한 전략 또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이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인증도 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소통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 보고 있고요. 저도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참여 방법은 여기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레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2부, 3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렸고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또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